간호사 주제에 감히 VIP 환자를 기분 나쁘게? 죄송합니다. 더 크게 사과해. 안 들려? VIP 병실 앞 무릎 꿇고 사과하는 젊은 간호사. 그 앞에서 고함치는 거만한 보호자. 복도 구석에 서서 이 모든 걸 지켜보는 평범해 보이는 60대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는 간호사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멈춰! 단 한마디에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과연 이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간호사와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작은 할머니가 거대한 병원을 뒤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성병원의 아침은 언제나 바쁘게 시작됩니다. 7층 내과병동에서 3년째 근무하는 간호사 한지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출근했어요. 하얀 간호사복을 단정히 입고 이름표를 달던 지수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간호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동료들의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 언니, 일찍 오셨네요. 신입 간호사 김연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VIP실에 새 환자가 오신다던데 보호자가 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3년차 간호사 박소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해성병원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사립병원이었습니다. 특히 VIP 병동은 유명 인사들과 재벌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어요. 그만큼 까다로운 환자와 보호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지수.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지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고미숙 과장이 간호사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고 과장은 15년째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과장님.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VIP 713호실 담당은 네가 맡아. 고 과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가슴 한편에 불안함이 스며들었어요. 고 과장이 직접 병실을 배정할 때는 보통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고 과장이 지수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환자 보호자가 특별히 신경이 예민하다고 하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 고 과장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실수하면 너뿐만 아니라 우리 병동 전체가 곤란해진다는 거 알지?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모두 지수에게 집중되었어요. 간호사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고 과장이 나간 후 소영이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언니 괜찮아요? 소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늘 하던 일이잖아. 지수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벌써부터 긴장이 되었습니다. 지수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저였으면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연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3년이나 버텨온 게 신기해.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지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로 이곳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태준의 따뜻한 얼굴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오전 9시
지수는 713호실로 향했어요. VIP 병동의 복도는 일반 병동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고급 카펫이 깔린 바닥과 조명이, 은은한 천장이 마치 호텔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713호실 문 앞에서 지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등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한지수입니다. 지수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40대 초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환자의 아들로 보이는 그 남성의 표정이 매우 딱딱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아버님을 담당하게 된 한지수 간호사입니다. 지수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담당 간호사야? 남성이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수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나이가 몇이야? 남성이 반말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29살입니다. 29살? 고작 20대가 우리 아버지를 돌본다고? 남성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경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남성이 계속 반말로 물어봤어요.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고작 3년? 남성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야, 내가 이 병원에 1년에 얼마나 내는지 알아? 남성이 지수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모든 환자분께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수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동일한 수준? 남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을 더 내는 사람이 더 좋은 대우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성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기 병실 구석에 먼지가 보이는데 청소 제대로 안 했네? 남성이 병실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그쪽을 바라봤지만 먼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보이시는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어디 보이냐고? 눈이 있으면 보이잖아. 남성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창문 쪽 모서리 봐. 먼지투성이잖아. 남성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지수는 그곳으로 가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아주 작은 먼지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사과하며 청소 도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간호사복 좀 제대로 입고 다녀. 남성이 지수의 옷차림을 지적했습니다. 구김이 있잖아. 다림질도 안 하고 왔어? 남성의 말에 지수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어요. 아침에 분명히 다림질을 했는데 작업 중에 조금 구겨진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좀 또박또박해.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 남성이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간호사가 발음도 부정확하면 어떡해. 남성의 말에 지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때 환자가 깨어나며 말했습니다. 물 좀 주세요. 환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수가 재빨리 물컵을 가져다 드리려 했습니다. 잠깐, 그 물 언제 받아온 거야? 남성이 지수를 제지했어요. 방금 전에 새로 받아왔습니다. 지수가 대답했어요. 방금 전이라는 게 몇 분 전이야? 남성이 따져 물었습니다. 한 20분 정도 전에 받았습니다. 지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20분 전 물을 우리 아버지한테 드린다고? 남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당장 새 물로 갈아와. 남성이 명령했어요.
지수는 즉시 물을 새로 받아왔습니다. 이 물도 차가운데 미지근한 물로 갖고 와. 남성이 또 다른 지시를 했어요. 지수는 다시 물을 데워서 가져왔습니다. 이건 또 너무 뜨겁잖아. 온도 조절도 못해? 남성이 짜증을 냈어요. 지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시간이 넘게 계속되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고과장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고과장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이 간호사가 제대로 일을 못해요. 남성이 지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물 하나 제대로 못 갖다 주고 청소도 엉성하게 하고 옷도 구김투성이로 입고 왔어. 남성의 말에 고과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교육하겠습니다. 고과장이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한지수 나와. 고과장이 지수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수는 마지막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온 고과장의 표정이 싸늘했어요. 뭐 하는 거야? 고과장이 지수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어요. 변명하지 마. 고과장이 지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VIP 환자 보호자가 불만을 표한다는 건 우리 병동 전체의 문제야. 고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옷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물 온도 조절도 못하고 이게 3년차 간호사가 할 일이야? 고과장이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오후 3시에 간호사실로 와. 제대로 된 태도 교육을 받아야겠어. 고과장이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혼자 남겨진 복도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회색빛이었습니다. 태준이한테 이런 얘기해도 될까? 지수가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지며 생각했어요. 연인 강태준과의 약속된 통화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지수는 아직 태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항상 자신을 걱정하는 태준에게 또 다른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복도 끝에서 지수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후에 있을 고과장의 태도, 교육이 벌써부터 두려웠어요. 같은 시각 해성병원 1층 로비에는 평범한 차림의 60대 여성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코트를 입고 검은색 핸드백을 든 그녀의 모습은 여느 병원 방문객과 다를 바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그 시선이 병원 곳곳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윤서진 회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녀는 신화그룹의 회장이지만 오늘은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병원이 참 크고 좋네요. 윤 회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안내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병원 안내 책자를 건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회장이 책자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윤 회장이 이곳에 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 태준이 연인 한지수 이야기를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을 봤거든요. 어머니, 지수가 병원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던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무슨 일인데? 윤 회장이 물었을 때 태준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병원 상사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태준이 애매하게 말했었어요. 윤 회장은 그때부터 지수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VIP 병동은 몇 층인가요? 윤 회장이 안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7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고맙습니다. 윤 회장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7층에 도착하자 고급스러운 병동의 분위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VIP 병동이구나. 윤 회장이 속으로 생각하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카펫이 깔린 바닥과 조용한 분위기가 일반 병동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펴보던 윤 회장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저 앞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귀에 들렸거든요.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남성의 거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 회장은 조용히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713호실 앞 복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모서리에 몸을 숨긴 윤 회장의 눈에 충격적인 광경이 들어왔어요. 젊은 간호사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40대 남성과 40대 후반 여성이 서 있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사과야? 박진상이 지수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가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안 들려. 더 크게 해. 박진상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간호사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억울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미숙 과장님, 이런 식으로 교육시키는 게 맞나요? 박진상이 옆에 서 있던 고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과 보호자분께 피해를 드린 경우 이렇게 교육합니다. 고미숙 과장이 비굴하게 대답했어요. 잘했어. 이래야 정신을 차리지. 박진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무릎 꿇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알겠어? 박진상이 지수에게 말했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윤 회장은 복도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 아이가 지수구나. 윤 회장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태준이 보여준 사진으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내 며느리가 될 아이가 저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니. 윤 회장의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일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고 과장이 지수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수가 천천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무릎이 아픈지 살짝 비틀거렸어요. 빨리 안 일어나? 박진상이 재촉했습니다. 지수가 겨우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수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됐어. 이제 가서 일해. 고 과장이 손짓하며 말했어요. 지수가 비틀거리며 간호사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윤 회장의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요즘 직원들은 교육이 안 돼 있어. 박진상이 고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고 과장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어요. 그래야지. 돈 많이 내는 환자들이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 박진상이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이 대화를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돈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박진상과 고 과장이 병실로 들어간 후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윤 회장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지수가 매일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니. 윤 회장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간호사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가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소리였어요. 언니 괜찮아요? 어떤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늘 있는 일이야.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힘이 없었어요.
저런 환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죠. 다른 동료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참아야지. 어쩔 수 없잖아. 지수가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 회장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윤 회장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본 광경이 계속 눈에 어른거렸어요. 택시 좀 불러주세요. 윤 회장이 안내 데스크에 말했습니다. 네, 금방 와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윤 회장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찾았습니다. 비서실 번호였어요. 네,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성병원에 대한 자료를 모두 준비해줘. 윤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 자료 말씀이십니까? 비서가 확인했습니다. 응. 운영 현황, 재정 상태, 직원 현황, 모든 걸 다 조사해서 내일까지 보고서로 만들어. 윤 회장의 목소리에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윤 회장이 덧붙였어요. 이 병원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알아봐.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바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어요. 전화를 끄는 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회장님, 택시 왔습니다. 안내 직원이 알려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어요. 택시에 오르며 윤 회장은 다시 한번 병원을 올려다봤습니다. 7층 어딘가에서 지수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신화빌딩으로 가주세요. 윤 회장이 대답했어요. 택시가 출발하며 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내 며느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윤 회장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윤서진 회장은 다시 해성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오늘의 그녀는 달랐습니다. 어깨가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도 힘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에서 받은 보고서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해성병원이 신화 메디컬 센터와의 합병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윤 회장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었습니다. 오늘은 끝을 보자. 윤 회장이 속으로 다짐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7층에 도착하자 어제와 같은 고급스러운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 회장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간호사실 앞을 지나가며 윤 회장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지수 언니, 오늘도 713호실 담당이에요? 신입 간호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응, 어쩔 수 없지.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보다 더 지쳐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보호자가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다른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참아야지.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버텨야 해. 지수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 713호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가 그녀의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일해? 박진상의 거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 회장이 713호실 근처에 도착했을 때 어제와 똑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수가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약 시간도 제대로 못 맞추고 이게 간호사야? 박진상이 지수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어제 교육받은 게 벌써 잊어버렸어? 고미숙 과장이 옆에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실수였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실수?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실수로 일해? 박진상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마음에 품었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더 크게 사과해. 안 들려. 박진상이 지수에게 명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수가 목소리를 높여 사과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안 들려.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 맞아? 박진상이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윤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큼성큼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멈춰. 윤 회장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가 복도를 뒤흔들었습니다. 박진상과 고 과장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6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만 일어나. 윤 회장이 지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갑자기 나타난 여성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왠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뭐야, 이 노인네는? 박진상이 윤 회장을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일에 웬 노인이 끼어들어? 박진상이 짜증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일반인이 들어올 곳이 아니에요. 고 과장이 윤 회장에게 쌀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고 과장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윤 회장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위험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서운 기운이 복도를 감쌌습니다. 노망난 할망구는 빠지세요. 박진상이 윤 회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돈 얼마나 내는지 알아? 이런데 끼어들 주제도 모르고. 박진상이 계속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 윤 회장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화한 할머니의 모습은 사라지고 수십 년간 거대한 기업을 이끌어온 회장의 위엄이 드러났습니다. 윤 회장은 침착하게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 윤 회장이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일어서자 윤 회장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지수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도 돼. 윤 회장이 지수의 눈가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이 낯선 할머니가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나가세요. 고 과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비를 부르기 전에 빨리 나가라고. 박진상도 소리쳤습니다. 윤 회장은 지수를 자신의 뒤로 살짝 밀어놓고 박진상과 고 과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위험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곧 맞이할 우리 집안의 며느리다. 윤 회장이 침착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상과 고 과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윤 회장이 잠시 멈춘 후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병원의 최대 지분을 가진 신화그룹의 회장 윤서진이다. 윤 회장의 선언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상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고 과장도 입을 벌린 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화그룹? 고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갔습니다. 박진상은 급히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신화그룹은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고 의료계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설마 그 신화그룹 말씀이신가요? 박진상이 갑자기 공손한 말투로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만하던 태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윤 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박진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고 과장은 벽에 기대어 서야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급하게 바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정호식 원장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가득했고 넥타이도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윤 회장님, 정 원장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윤 회장을 보자마자 정 원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윤 회장이 해성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급히 전해 듣고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정 원장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방금 전에 왔어. 윤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 원장은 상황을 파악하려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 과장과 박진상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고 젊은 간호사 한 명이 윤 회장 뒤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정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윤 회장이 정 원장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내 며느리가 여기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걸 봤는데 그게 무슨 일이라는 거야? 윤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정 원장이 고 과장을 노려봤습니다. 고 과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박진상이 갑자기 윤 회장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몰라 뵙고 실례했습니다. 박진상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실례? 윤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 며느리를 무릎 꿇게 만든 게 실례라고? 윤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노망난 할망구라고 한 게 실례라고? 윤 회장이 박진상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줬습니다. 박진상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 원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정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지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윤 회장이 지수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이 할머니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니요. 네, 괜찮습니다.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너무 많이 참았어. 윤 회장이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지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슬픔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 윤 회장이 따뜻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3년 동안 이 병원에서 견뎌온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복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윤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 과장은 벽에 기댄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박진상은 바닥을 응시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정 원장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의 눈빛이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윤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정 원장에게 향했습니다. 정호식 원장은 윤 회장의 눈빛을 받고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는 평소 신화 메디컬 센터와의 합병을 위해 윤 회장에게 잘 보이려고 애써왔던 터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예상치 못한 방문이십니다. 정 원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표정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어요. 예상치 못했다고? 윤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거야? 윤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어요. 정 원장은 급히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고 과장과 박진상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고 젊은 간호사가 윤 회장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혹시 무슨 오해가 있으셨나요? 정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해? 윤 회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내가 직접 본 게 오해라는 거야? 윤 회장이 한 걸음 정 원장에게 다가섰습니다. 이 병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윤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정 원장은 고 과장을 노려봤습니다. 고 과장은 벽에 기댄 채 입술을 떨고 있었어요.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정 원장이 고 과장에게 다그쳤습니다. 그게 고 과장이 말을 더듬었어요. 환자 보호자분이 불만을 표하셔서 교육 차원에서 고 과장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교육? 윤 회장이 고 과장을 쏘아봤어요.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게 교육이라는 거야? 윤 회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상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박진상이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정말 몰라뵙고 실례했습니다. 박진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 회장은 박진상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실례했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야? 윤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내 며느리에게 한 짓이 실례 한 번으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해? 윤 회장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정 원장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정 원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정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 회장은 무릎 꿇은 정 원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교육이라고 했지? 윤 회장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교육을 해주마. 윤 회장의 선언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윤 회장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었어요. 법무팀으로 연결해줘. 윤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 원장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김 부장 나야. 윤 회장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혜성병원으로 와. 윤 회장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지원하던 모든 프로젝트 즉시 중단하고 합병 논의도 전면 백지화해. 윤 회장의 말에 정 원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정 원장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윤 회장이 전화를 끊고 정 원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너무하다고? 윤 회장이 되물었어요. 내 며느리를 무릎 꿇게 만든 게 너무하다는 건 생각 안 해? 윤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절절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윤 회장이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홍보팀으로 연결해줘.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고 과장과 박진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이 병원의 비윤리적 운영 실태를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해. 윤 회장이 전화로 지시했습니다. 직원 갑질, 환자 차별, 모든 걸 다 공개해. 윤 회장의 선언에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정 원장이 바닥에 엎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정 원장이 절규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기회? 윤 회장이 냉소했습니다. 내 며느리한테도 기회를 줬어? 윤 회장이 반박했어요. 3년 동안 이런 짓을 당하면서도 참아온 아이한테 기회를 줬냐고 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윤 회장의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을 이렇게 지켜준 적이 없었거든요. 윤 회장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팀으로 연결해줘. 윤 회장이 말했어요. 이 병원 관련해서 우리 쪽 인력 파견이나 지원을 모두 중단해. 윤 회장이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고미숙 과장은 즉시 해고 조치하고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올려. 윤 회장의 선언에 고 과장이 주저앉았어요.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고 과장이 울며 애원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했는데 이게 제 전부예요. 고 과장이 윤 회장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윤 회장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일해온 거야? 윤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후배들을 괴롭히고 환자들을 차별하는 게 당신이 15년 동안 해온 일이야? 윤 회장의 질책에 고 과장이 말문이 막혔어요. 박진상도 급히 나섰습니다. 회장님, 저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진상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박진상이 말하려 했지만 윤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당신은 다른 문제가 있어. 윤 회장이 박진상을 내려다봤습니다. 업무방해, 모독죄, 이런 걸로 고소할 수도 있거든. 윤 회장의 말에 박진상이 떨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 당신 회사에도 알려줄 수 있고. 윤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박진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박진상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진상이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빌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신화그룹 법무팀과 인사팀 직원들이었어요. 회장님 왔습니다. 법무팀장 김 부장이 인사했습니다. 수고했어.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시하신 대로 모든 계약서와 지원 협약서를 가져왔습니다. 김 부장이 서류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정 원장이 그 모습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혜성병원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회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정 원장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직원 교육을 다시 시키고 병원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정 원장이 필사적으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윤 회장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며느리가 당한 모든 일들, 이 병원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조리들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 윤 회장이 정 원장을 노려봤어요. 3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운영해온 거잖아. 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지수는 윤 회장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을 이 할머니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윤 회장이 지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지수야, 괜찮지? 윤 회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수가 감동으로 목이 메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당연한 일이야. 윤 회장이 지수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이제 이런 곳에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윤 회장이 약속했습니다. 복도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정 원장과 고 과장, 박진상은 모두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신화그룹 직원들은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윤 회장의 눈빛이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윤 회장이 김 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실행에 옮겨. 윤 회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김 부장이 서류를 펼치며 정 원장에게 다가갔어요. 정호식 원장님, 신화 메디컬 센터와의 모든 지원 협약을 즉시 해지합니다. 김 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정 원장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병원이 신화 메디컬 센터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정 원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야. 윤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김 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또한 해성병원에 파견되었던 우리 측 의료진과 관리진 전원을 즉시 철수시킵니다. 김 부장의 발표에 정 원장이 절망했어요. 회장님, 그렇게 되면 저희 병원은. 정 원장이 애원했지만 윤 회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미숙 과장. 윤 회장이 고 과장을 바라봤어요. 고 과장은 벽에 기댄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즉시 해고되었어. 윤 회장의 선언에 고 과장이 주저앉았어요. 안 됩니다. 제발. 고 과장이 울부짖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병원에서. 고 과장이 말하려 했지만 김 부장이 끼어들었어요. 의료계 블랙리스트 등재도 함께 진행됩니다. 김 부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병원에서도 근무가 불가능할 예정입니다. 김 부장의 말에 고 과장이 기절할 듯 비틀거렸어요. 그때 인사팀 직원 2명이 고 과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미숙 씨, 퇴사 처리를 위해 동행해 주세요. 직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기요, 잠깐만. 고 과장이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두 직원이 고 과장의 양팔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고 과장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지만 윤 회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박진상은 바닥에 엎드린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박진상 씨. 김 부장이 박진상을 불렀어요. 네. 박진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업무방해, 모독죄로 고발 조치가 진행됩니다. 김 부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근무하는 회사에도 오늘 일에 대해 상세히 보고할 예정입니다. 김 부장의 말에 박진상이 절규했어요. 제발요. 회사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박진상이 윤 회장 앞에서 땅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박진상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정심도 없었어요. 내 며느리한테 그럴 때는 생각 안 했지? 윤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노망난 할망구라고 할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윤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때 김 부장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홍보팀입니다. 김 부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도자료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정 원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회장님, 언론 보도만은. 정 원장이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언론에 나가면 저희 병원은 완전히 끝장입니다. 정 원장이 절규했어요. 윤 회장이 지수를 돌아봤습니다. 지수야, 이제 괜찮아? 윤 회장이 따뜻하게 물었어요. 지수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무릎 꿇고 사과하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뒤바뀐 것 같았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윤 회장이 지수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네가 겪은 모든 억울함은 오늘 여기서 끝나. 윤 회장이 지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윤 회장의 말에 지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을 이렇게 지켜준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온 지수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어머님, 지수가 감격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당연한 일이야. 윤 회장이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돌리자 태준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태준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태준아, 윤 회장이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태준은 복도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정 원장과 박진상, 그리고 어머니 뒤에 숨어 있는 지수를 봤어요. 지수야, 괜찮아? 태준이 지수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한테 연락을 받고 급히 왔는데.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수는 태준의 품에 안겨 그제서야 모든 긴장이 풀렸습니다. 태준아. 지수가 태준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요. 태준이 지수의 상태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고 옷도 구겨져 있었거든요. 도대체 누가 지수를 이렇게 만든 거야? 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 회장이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이 병원에서 우리 며느리를 무릎 꿇게 만들고 모욕을 줬어. 윤 회장의 말에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준이 정 원장을 노려봤습니다. 정 원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죄송합니다, 태준님. 정 원장이 떨리며 대답했어요. 정 원장은 태준이 신화그룹 전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에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제 약혼자를 이렇게 괴롭혔으면서. 태준의 선언에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태준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 병원 운영진은 더 이상 둘 수 없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장 운영진을 전면 교체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야겠습니다. 태준의 선언에 정 원장이 절규했어요. 안 됩니다. 제발. 정 원장이 바닥에서 기어다니며 애원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정 원장이 말하려 했지만 태준이 끊었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태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3년 동안 제 약혼자가 당한 일들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김 부장이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전무님, 지시를 내려주시면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김 부장이 준비된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태준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정 원장은 즉시 해임하고 우리가 새로운 운영진을 파견하겠습니다. 태준이 지시했어요. 환자 안전에는 문제없이, 하지만 운영 시스템은 완전히 바꾸고요. 태준의 말에 정 원장의 얼굴이 절망으로 변했어요. 그때 병원 곳곳에서 직원들이 몰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복도에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난리예요? 직원들의 목소리가 복도에 가득했습니다. 김 부장이 확성기를 들고 발표했습니다. 해성병원의 운영진이 즉시 교체됩니다. 김 부장의 발표에 직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새로운 운영 시스템 하에서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김 부장의 말에 병원이 술렁였습니다.
기존 갑질 문화는 완전히 근절되고 모든 직원들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김 부장의 선언에 간호사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태준의 품에 안겨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3년 동안 참아온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지수를 더 꽉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태준이 지수의 귀에 속삭였어요. 윤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복도에는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과 태준, 지수만은 조용한 평화 속에 있었어요.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의 소란이 점점 가라앉자 윤 회장이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무릎 꿇고 사과하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괜찮지? 윤 회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수는 윤 회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앉아서 진정해. 태준이 지수를 의자에 앉게 했어요. 지수가 의자에 앉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윤 회장이 지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생 많았구나. 윤 회장이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지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 윤 회장이 지수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네가 겪은 모든 일들 내가 다 알고 있어. 윤 회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이 병원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 윤 회장이 지수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줬어요. 지수는 그제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지수가 목이 메인 채 말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웠고, 지수의 말에 태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 3년을 떠올렸어요. 첫 출근 때의 설렘, 그리고 점점 무너져간 희망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 과장의 차가운 시선, 동료들 앞에서 당한 모욕,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던 수많은 밤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때로는 그만두고 싶었어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환자분들이 제게 고맙다고 할 때마다, 작은 미소를 보여주실 때마다 지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럴 때만큼은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느꼈어요. 지수의 순수한 마음에 윤 회장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죠.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제가 더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지수의 말에 태준의 가슴이 아팠어요. 바보야. 태준이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네가 더 열심히 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태준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수야, 미안해. 태준이 지수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내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태준이 자책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태준 씨. 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모르실 수밖에 없었어요. 지수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혼자 견뎠어요. 지수의 말에 윤 회장이 마음 아파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하다니. 윤 회장이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충분해.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너를 모시는 기분이야. 윤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지수가 감동했어요. 어머님,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네가 겪은 모든 고난을 내가 보상해 줄게. 윤 회장이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우리 지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윤 회장의 목소리에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태준이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수야, 나도 말하고 싶은 게 있어.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수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네가 이런 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두지 않을게. 태준이 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태준의 약속에 지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지수야, 내가 약속할게. 태준이 지수의 양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네가 아침에 일어날 때 두려움 대신 설렘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줄게. 태준의 진심 어린 말에 지수의 눈물이 다시 흘렸습니다. 태준 씨, 지수가 감동으로 떨리며 말했어요. 윤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태준이 말이 맞아. 윤 회장이 지수에게 말했어요. 지수야,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되는 거잖아. 윤 회장의 말에 지수가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지수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지수에게 가족이라는 말은 특별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윤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너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내 딸이야. 윤 회장의 선언에 지수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 태준이 지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가 있잖아. 태준의 말에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지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부장이 보고했어요. 이번 사건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김 부장의 말에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모든 걸 공개해. 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윤 회장의 결정에 김 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수는 이 모든 상황이 아직도 꿈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무력한 간호사였던 자신이 이제는 거대한 기업 회장의 며느리가 되어 있다니요. 지수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윤 회장이 지수에게 물었어요. 이 병원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 윤 회장의 질문에 지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지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지수의 말에 윤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다. 윤 회장이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럼 이 병원을 제대로 된 곳으로 만들어서 네가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주마. 윤 회장의 약속에 지수가 감동했어요. 정말요? 지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이지. 윤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환자 중심의 병원,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병원으로 만들 거야. 윤 회장의 계획에 지수가 눈을 반짝였어요. 태준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태준이 말했어요. 지수가 꿈꾸던 이상적인 병원을 만들어 보는 거죠. 태준의 말에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수의 동료들이었어요. 지수 언니,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연희도 지수를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지수가 동료들을 보고 일어났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동료들은 윤 회장과 태준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방금 전 복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목격했거든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소영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제 고 과장 눈치 안 봐도 되겠네요. 연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정말 신화그룹 전무님이랑 소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지수가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사귀고 있어요. 지수의 대답에 동료들이 더욱 놀라워했어요. 언니가 왜 이런 힘든 일을 혼자 참았어요? 연희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미안해. 지수가 동료들에게 사과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솔직히 믿어지지 않기도 했고, 지수의 솔직한 고백에 동료들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정말 달라지겠네요. 소영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희의 말에 다른 간호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다른 층에서 올라온 간호사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병원 전체로 퍼진 것 같았어요. 정말 고 과장이 해고됐다면서요? 한 선배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맞아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숨 쉴 수 있겠네요. 그 간호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지수는 동료들의 반응을 보며 자신만 힘들어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 과장의 갑질에 시달렸던 거였습니다. 언니들, 정말 미안해요. 지수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더 일찍 용기를 냈다면. 지수가 자책하려 하자 소영이 막았어요. 언니 잘못 아니에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죠. 연희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점점 안정을 찾았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윤 회장이 태준에게 말했어요. 태준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지수를 데리고 와.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가족 식사를 함께 하자. 윤 회장의 제안에 태준이 기뻐했어요. 네, 어머니.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한 행복이 차올랐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하루가 이렇게 희망으로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윤 회장이 지수에게 다시 한번 말했어요. 지수야, 이제 정말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거야. 윤 회장의 따뜻한 말에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지수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복도에는 이제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어요. 정의가 승리한 오후였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같은 하늘이지만 오늘은 왠지 더 파랗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지수야. 태준이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어머니 집에서 정식으로 인사드려. 태준의 말에 지수가 긴장하며 물었어요. 뭐라고 인사드려야 할까요? 지수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윤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 윤 회장이 지수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우리 집안은 형식보다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윤 회장의 말에 지수가 조금 안심했어요. 그리고 지수야, 한 가지 더. 윤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네가 이 병원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지? 윤 회장의 질문에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가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할게. 윤 회장의 말에 지수가 귀를 기울였어요. 이 병원에 간호부장 자리가 비어 있거든. 어떻게 생각해? 윤 회장의 제안에 지수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물론이야. 네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
윤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환자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동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간호부장이 되어야 하거든. 윤 회장의 말에 주변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수 언니 최고예요. 연희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잘 됐다. 소영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는 무릎 꿇고 사과하던 자신이 저녁에는 간호부장이 될 수도 있다니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수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수의 다짐에 윤 회장이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래, 우리 지수답다. 윤 회장이 지수를 격려했습니다. 지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태준이 지수의 생각을 알아차린 듯 말했어요. 지수야, 우리 앞으로 정말 행복할 거야. 태준의 말에 지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지수가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지만 지수의 마음은 따뜻한 봄날처럼 밝았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혜성병원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민수 원장의 지휘하에 모든 것이 환자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복도에는 직원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리고 환자들의 표정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지수는 간호부장실에서 오늘 하루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간호부장 한지수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부장님, 오늘 병동 라운딩 시간이에요. 소영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지수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만든 새로운 간호 시스템 덕분에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병동을 돌며 환자들과 이야기하는 지수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지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713호실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 자신이 무릎 꿇었던 그 방이었어요. 이제 그 방에는 다른 환자가 입원해 있었고 담당 간호사는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지수가 속으로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의 두려움은 온데간데였고 대신 따뜻한 보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부장님, 새로 입원하신 김할아버지께서 부장님을 찾으세요. 연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연희의 표정도 훨씬 밝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래, 뭐라고 하셨어? 지수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부장님이 만든 새로운 간병 시스템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세요. 연희의 말에 지수의 가슴이 뿌듯했어요. 지수가 도입한 가족 중심 간병 시스템은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권위적으로 대하는 대신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치료 과정에 참여하도록 도왔거든요. 간호사님, 정말 친절하세요. 한 할머니 환자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간호사들이 항상 바빠 보이고 무서워 보였는데 요즘은 다들 그렇게 따뜻해요. 할머니의 말에 지수의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환자분들이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수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게 저희가 가장 원하는 일이에요. 지수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라운딩을 마치고 간호부장실로 돌아온 지수에게 비서가 메모를 전해줬습니다. 부장님, 윤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 3시에 만나자고 하십니다.
비서의 말에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 회장과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 병원 운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수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윤 회장 덕분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오후 3시 윤 회장의 사무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수야, 요즘 어때? 윤 회장이 따뜻하게 물었어요.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 지수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환자분들도 예전보다 훨씬 만족해 하시고, 지수의 말에 윤 회장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네가 이렇게 빛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뿌듯해. 윤 회장의 칭찬에 지수가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지수야, 오늘 특별한 제안이 하나 있어. 윤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 윤 회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신화 메디컬 센터 산하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병원을 만들려고 해. 윤 회장의 말에 지수가 흥미로워했어요. 환자 중심의 인본주의적 의료, 직원 복지가 최우선인 병원 말이야. 윤 회장이 구상을 설명했어요. 윤 회장이 펼쳐 보인 설계도에는 지수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넓고 밝은 병실,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직원들을 위한 휴게 시설까지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었어요. 이곳은 직원 전용 카페고 여기는 명상실이야. 윤 회장이 설계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간호사들이 힘든 업무 후에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윤 회장의 말에 지수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지수는 지난 3년간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런 공간이 있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그 병원의 간호총책임자로 네가 어떨까 하고 생각 중이야. 윤 회장의 제안에 지수가 깜짝 놀랐어요. 지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개월 전 무릎 꿇고 사과하던 자신이 이제는 새로운 병원의 총책임자가 될 수도 있다니요.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를요?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윤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환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직원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거든. 윤 회장의 말에 지수가 감동했어요. 어머님,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내 능력은 정말 뛰어나야. 윤 회장이 격려했어요. 혜성병원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었던 건 다 내 덕분이야. 윤 회장의 칭찬에 지수의 가슴이 벅찼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수야, 안녕? 태준이 밝게 인사했어요. 태준아, 잘 왔다. 윤 회장이 아들을 반겼어요. 지수한테 새 병원 이야기했어? 태준이 물었어요. 응, 방금 했어. 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지수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지수야, 정말 좋은 기회야. 태준이 지수를 격려했어요. 네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병원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거잖아. 태준의 말에 지수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지수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그럼 해보겠어? 윤 회장이 웃으며 물었어요.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윤 회장과 태준이 지수의 대답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 윤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태준과 지수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태준이 말하려 했지만 윤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태준아, 지수야. 윤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너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 윤 회장의 말에 두 사람이 얼굴을 붉혔어요. 특히 태준이가 지수를 위해 모든 걸 걸고 덤비는 모습을 보고 윤 회장이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든든했어. 윤 회장의 칭찬에 태준이 어색해했어요. 그리고 지수도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생각하고 동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윤 회장이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 윤 회장의 말에 지수가 감동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 윤 회장의 제안에 두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태준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뭘 당황해? 너희 마음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니야? 윤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수와 태준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지수가 부끄럽게 말했어요. 저도 태준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지수의 고백에 태준이 기뻐했어요. 지수야. 태준이 감격하며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지수와 함께 평생을 살고 싶어.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윤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구나. 윤 회장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 윤 회장이 실무적으로 말했어요. 새 병원은 내년 봄에 개원 예정이야. 그 전에 지수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했어. 윤 회장의 세심한 배려에 지수가 감동했어요. 해외 유명 병원들을 견학하고 최신 간호 시스템을 배워올 수 있을 거야. 윤 회장이 덧붙였어요. 지수는 자신의 변화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큰 기회 앞에서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라며 주저했을 텐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믿어주셔서 지수의 말에 윤 회장이 흐뭇해했어요. 새 병원 개원하고 너희 결혼식도 준비하고 윤 회장의 말에 두 사람이 설렘에 가득 찬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식은 새 병원 개원 기념과 함께하면 어떨까? 태준이 제안했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하는 의미에서 말이야. 태준의 로맨틱한 제안에 지수가 얼굴을 붉혔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 윤 회장이 박수를 쳤어요. 그럼 병원 개원식과 결혼식을 연이어 하는 거지? 윤 회장의 말에 지수와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바쁘겠네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바쁨이겠죠? 태준이 지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인생에도 드디어 따뜻한 봄이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걱정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갈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모든 사람이 행복한 병원을 만들고 태준 씨와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자. 사무실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의 밝은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1년 후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신화윤리병원의 개원식 날이었습니다. 새하얀 건물이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웠어요. 병원 앞 광장에는 축하 화환들과 현수막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간호총책임자 유니폼을 입고 개원식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1년 전 혜성병원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던 모습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이제 지수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넘쳤어요. 총책임자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영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소영도 이제 수간호사가 되어 지수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고마워, 소영아.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꿈만 같다. 지수가 새로 지어진 병원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병원 곳곳에는 지수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실현되어 있었어요. 넓고 밝은 병실, 가족들을 위한 휴게 공간, 직원들을 위한 카페와 휴식 공간까지 완벽했습니다. 개원식이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의료계 인사들, 언론, 그리고 지수를 응원하는 혜성병원 동료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윤 회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신화윤리병원 개원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이 병원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닙니다. 윤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환자분들의 마음까지 치유하고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윤 회장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우리의 간호총책임자 한지수를 소개합니다. 윤 회장이 지수를 무대로 불렀어요. 지수가 단상에 올라서자 더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간호총책임자 한지수입니다. 지수가 당당하게 인사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지수의 고백에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윤 회장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는 제가 꿈꿔왔던 병원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수의 말에 감동이 전해졌어요. 신화윤리병원은 환자분들이 가족같이 편안함을 느끼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수의 다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개원식이 끝난 후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더욱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수와 태준의 결혼식이었어요. 병원 앞 정원이 아름다운 웨딩 장소로 꾸며졌습니다. 하얀 꽃들과 리본으로 장식된 아치 아래로 지수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 나왔어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수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에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행복에 빛나는 얼굴이었어요. 태준이 지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태준이 지수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윤 회장은 객석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수야, 태준아. 목사님이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의 질문에 두 사람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두 사람의 대답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우고 키스하는 순간 하늘에서 꽃잎이 떨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윤 회장이 신부와 신랑에게 다가가 포옹했어요. 축하한다.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윤 회장의 진심 어린 축복에 두 사람이 감동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에게 이런 행복을 주셔서. 지수의 말에